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너무 오랜만이죠? 예, 기다리셨던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예. 뭐, 바빴어요. 일단 바빴고, 제가, 어떤, 이제, 그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다른 일, 그러니까 다른 프로젝트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약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이 좀 상당히 바빴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뭐 또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가기 전에 또 마음을 좀 다잡는 부분에서 여행도 좀 다녀왔고,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에 좀 영상을 좀 미리 찍지 못했고, 뭐 휴가 공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전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뭐 제 시황을 보셨던 안 보셨던, 뭐 종목에 관한 부분을 보셨던 안 보셨던, 일단은 장들이 좀 좋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일단 다시 일정을 잡고, 그래도 매일매일 최대한 시황을 찍도록 하고요. 시황은 무조건 보는 게 좋아요. 예, 저는 보는 게 좋다고 하고,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좀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종목이 최고죠. 종목이 최고인데, 그 종목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 모든 추세의 기본은 수급의 원리가 기본이고, 그 수급의 원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돈의 흐름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수급의 주체가 사실은 개인이 되기보다는 기관하고 외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최근에 수급의 가장 이제 약세 부분은 이제 외인의 이제 대량 매도, 뭐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사실은 이제 매도하고, 기관은 오히려 조금씩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한 일주일을 정리해 볼게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달러 원 환율에 대한 부분을 첫 장면으로 보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부름이 나왔죠. 원래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상승 추세를 지금 상승 추세.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외인이 단기적으로 사실은 매도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좋으면 자기가 이제 실적으로 수익이 나더라도 그 환차익이 적어지죠. 예, 적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환차 손이 발생하는 거죠. 이익이 아니라 환차 손이 발생하는 거죠. 예. 똑같은 돈을 벌어도 자기가 가져가는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됐다가, 이제 20 한 3-4일쯤에 그 추세를 하락으로 뚫는 첫 번째 장면이 나왔죠. 물론 이렇게 계속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아마 또 추세를 하락으로 그려서 왔다 갔다 할 건데, 뭐 1년으로 보면은 결론적으로 저는 사실은 요 박스를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 박스. 만약에 이 박스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150원이 넘어간다. 지금 1150원짜리를 계속 지금 안 깨고 있거든요. 깨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1150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그때 외국인은 정말 대량으로 매도를 할 겁니다. 지금은 사실 맛배기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이 일단은 매도를 멈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도 전 저점이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느냐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사실은 저는 다시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갈 거라고 보긴 하는데, 왜냐하면 결국은 미국은 언젠가는 자기네들이 찍어낸 달러를 소화하기 위해서 그 달러들을 신흥국에 뭔가 소화를 시켜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달러가 희석이 되면서 달러들이, 물론 어떻게 될지는 뭐 나중에, 뭐 어떤 사람들은 강달러로 갈 거다, 약달러로 갈 거다라고 하는데, 제 그 의견으로는, 달러가 어쨌든 시등국에 희석이 되면 그 희석되는 기준으로 달러가 어쨌든 가치가 많아지잖아요. 달러가 풍부해지면 결국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강달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달러를 미국에서 찍어내고 있죠. MMT라는, 그죠? MMT라는, 그죠? 음, 현대 자금 이론, 네, 현대 금융 이론, 아니 머니 이론, 어쨌든 그런 이제 무조건 찍어내라. 뭐 기축통화니까, 우리는 기축통화니까 찍어도 상관없다. 결국은 그걸 소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뭐 미국이 지금 기축통화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런 뭐 국채로도 사고 뭐 정말 달러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등등등 하는데, 결국은 미국 내에 있는 달러들을 언젠가 소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무한대로 찍은 달러는 결국은 인플레를 이제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지만 인플레를 형성을 할 거고, 그 인플레를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결국은 인플레가 아니라 결국은 화폐 가치의 하락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미래는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계속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화폐 가치가, 찍어내든 안 찍어내든 화폐 가치 하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현금은 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한테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음. 그래서 현금 말고 차라리 부동산 투자라고 하셔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예, 그건 나중에 경제 이론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면 결국은 원화 강세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기가 상당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환차 이익이 발생을 하니까, 환으로 차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죠? 그래서 보여드렸고, 뭐 제가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20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그죠? 두 번에, 그죠?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연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뭐 연준 의사 회의록에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뭐 기대 이상의 수치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미국의 고용률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실업률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예, 근데 아직 멀었다. 갭 차이가 있다는 거고, 제 생각에는 뭐 빨라야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고, 늦으면은 내년 상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테이퍼링이, 예, 테이퍼링이. 그러니까 사실은 테이퍼링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계속 뭐 6조 달러에 관련해서 그 2차 대개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예산을 또 다시 추가 편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결국 세금으로 걷네, 뭐 찍네, 뭐 얘기 나오는데, 결국은 아직 뭐 그들만의 리그고, 결국은 이제 선진국, 이제 자기네 이제 천조국만의 리그인 거고, 그거는 뭐 그 돈이 풀렸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는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전저점을 이제 훼손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빅스는 변동성 지수인데, 그 변동성 지수가 조금은 이제 안정화돼 가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런 이제 그 발작, 약간 이제 템퍼림, 이런 발작들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바라는 건 자넷 앨런이나 또는 뭐 그죠? 지금 이제 의장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장, 그러니까 패드죠. 패드가 하고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자기네들은 자금을 계속 풀 건데 그러기 전에 이 상승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상승을 안 했으면 좋겠어. 지수는 그냥 요 바닥, 요 박스로 갔으면 좋겠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유식한 말로 이제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상승을 안 쳤으면 좋겠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상승을 칠 때마다 우리는 이런 거 조기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지수를 이제 박스로 가두는 거죠. 일부러. 왜냐하면 이게 정말 가버리면, 이렇게 지수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결국은 이제 가장 미국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제 지수예요. 지수. 나스닥 지수나 이제 다우 지수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자금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될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얘네가 해도 박스 장세로 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사실 뭐 지금 거품이라고 할 게 사실 거의 없어서 다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기대감만 있는 건 아니라서, 예,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코스닥을 좀 볼까요? 코스닥을 좀 보고 코스피를 좀 볼게요. 제가 뭐 제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봉상 그죠? 추세를 상승으로 하고 있고, 사실 이거를 진짜 제가 뭐 휴가 가기 전부터 이 선을 그려놨던 부분이라고 계속 보면 될 거고, 뭐 제가 5월 15일 이후에는 사실은 상당히 또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못 맞췄어요. 근데 이거 지수를 맞춘다는 건 거의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는 좀 어렵고, 대신에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하락 추세를 깨지는 않고 있죠. 예. 그래서 900 이제 50에서 98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이 깨지 않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여기 보면 일봉상 21선을 지금 유지를 해주고 이렇게 요 상황에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디까지 갈지, 이렇게 갈지, 그죠? 는 모르겠어요. 지금 추세가 좀 애매하게 요 공매도 때문에 지금 되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1000회까지 가면 또 다시 이제 매도세가 이제 강하게 공매도 세력이 나올 거긴 한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또 하나는 또 사실 코스닥 지수가 이제 거래 대금이 점점 줄고 있다. 요 부분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해요. 일단 거래가 활성화가 돼야지 사실은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하반기 관련해서는 일단은 6월은 넘어가야 된다. 5월은 끝나고 6월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코스피를 좀 볼까요? 코스피도 지금 박스 장세로 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를
여기를 안 내려오고 있죠. 근데 사실 지금 시장이 안 좋고 어려우면 사실 뭐 2,900이든 또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내려오고 있어요. 회수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최고점에 3,200을 유지하면서 이제 2,900 까지는 가기 싫은 거죠. 누가? 마켓이. 얘가 중요한 겁니다. 마켓이 결국 거기까지 가기 싫은 거예요. 어떤 세력이나 수급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코스피는 좀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은 상당히 지금 출렁출렁거리고 있죠. 지금 성장주다, 실적주다, 뭐 성장주다, 뭐 가치주다, 실적주 아니고 가치주다, 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런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뭐 그냥 저는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기술주다, 기술주, 기술 관련된 주다, 또는 뭐 실적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생필품 뭐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거나 뭐 또 생필품에 관련된 원자료 관련된 뭐 주식이 필요하다,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성장주라고 하는 게 사실 조금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뭐 성장주라고 하면 흔히 말하면 뭐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치주, 다시 말하면 퍼나 이제 BPS 기준으로 주당 가치가 이제 금액 대비 회사 가치보다 이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건 이제 기술 뭐 성장주라고 보고, 그러니까 베네핏을 많이 주는 거죠. 그죠? 멀티플을 많이 주는 거죠. 이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를 많이 줄 거야. 미래의 가치에 미리 선투자를 하는 거고 선제적으로. 근데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를 처분해도 될 만큼의 가치를 이 회사 지분은 충분히 갖고 있어. 근데 성장성 없어. 뭐 이런 거죠. 대부분 은행주 뭐 그런 것들. 얘가 성장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가치주, 저 PBR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이제 뭐 투자를 할 거고, 또 생필품 뭐 지금 얘기 안 하고 코로나 끝나면 이제 여행은 너무 올랐으니까 전 노래방 한번 갈 것 같거든요. 지금 하이트진로가 좀 가고 있는데 제가 하이트진로 말씀드렸잖아요. 노래방, 그다음에 뭐 예림당 이런 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지금 제주항공 이런 거 사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안 간 주들 뭐 이런 것들, TJ 미디어 이런 거 아직 안 갔잖아요. 노래방 곧 이제 풀리겠죠? 예, 노래방 아직 안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 언젠가 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은 아니고 하반기 한, 제 생각에는 8월까지는 아니고 7월 달에 한번 다시 한번 상승을 내고 8월에 다시 한번 매도가 나올 거라고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꼭 그러라는 법은 없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꼭지는 찍고 내려와야죠. 여기 요 꼭지는 찍고 한번 찍어야죠. 예, 그런 다음에 대세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걸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1, 2, 3, 4, 5가 아직 안 됐어요. 5 ABC, 그죠? ABC 파동, 하락 ABC 파동이 나오지 않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주봉상도 아직까지 뭔가 이걸 꺾임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대기 아니냐, 그래서 1, 2, 3, 4, 얘가 5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5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좀 그림이 좀 부족해요. 예, 기간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꺾이기 전에 한번 다시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사실은 모르죠. 하지만 시장이 지금 이렇게 꺾일 정도로, 이렇게 뭐 지금 단순하게 꺾일 정도로 뭔가 뭐 하락 추세로 간다든지 뭔가 모든 게 끝났다든지 그러진 않을 거다. 이제 시작일 수 있는 거죠. 유동성 장세에 맞는 이제 그 성장이나 실적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걸 옥석가리기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와 얘는 이제 대단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실제 까보니까 실적도 나와. 그런 게 좋은 종목인 거죠. 성장성도 있고 실적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러니까 옥석가리기를 이제 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옥석이 가려지고 다시 오면 이제 그런 뭔가 주도 주체들이 생기고, 주도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차트를 그리기 시작하겠죠. 주체들이. 저는 사실은 다시 한번, 지금은 좀 아니지만 곧 다시 이제 그린 뉴딜이나 2차 전지가 올 거라고 봐요. 지금 사실은 제일 안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5G, 반도체 살짝 안 좋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너무 안 좋죠. 지금 사실 5G, 2차 전지, 휴대폰 이렇게가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지금 어려운데, 뭐 제약바이오도 사실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럼 대체 뭐가 좋냐라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지금 5G, 그다음에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소부장이나 또 이런
뭔가 이제 바람이 다시 한번 분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1000 가까이 980 가까이 있는 그 이 지수도 2 차전지, 5G, 반도체 뭐 그죠? 그린 뉴딜 이런 거 없이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진짜 안 좋거든요, 그것들이. 한번 시세를 주고 나서 엄청 조정 중이에요, 지금 5G 반도체. 그래서 지금 5G나 뭐 2차 전지 갖고 있는 분들은 엄청 가슴 아릴 거예요. 와, 내 건 언제 가나? 남들은 몇 번 갔다는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시세를 붙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어쨌든 사이클이라는 거는 결국은 기관이 다시 매수를 하고 외인들이 다시 들어와서 그들을 사주는 때 결국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환이. 그럴 때 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로나 관련주는 이제 잊으시고요. 예, 이제는 언택트 관련주가 아니라 컨택트 관련주, 여행, 화장, 그다음에 뭐 노래방, 음료, 회식 뭐 이런 관련주. 그다음에 요즘에 사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과자는 다 사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자는 내가 봤을 땐 최대 매출 나기는 좀 어려워요. 예, 갑자기 기대감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여행이나 그다음에 뭐 진짜 여행주도 뭐 항공만뿐만 아니라 패키지 여행도 지금 요즘에 난리죠. 패키지 여행이나 이런 것들 좀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자 요거 하고 나서 그다음에 주요 중요한 종목들 다시 한번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줍줍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